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90포인트에 육박한 수치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금일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영국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중소형주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하며 54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윤 대표가 뽑은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내 경기 부양책을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서머랠리가 대형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꼽아주셨습니다. 끝으로 유동성과 수급, 실적을 합한 순환매를 꼽아주셨는데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셨는데요. 향후 시장 전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 시장의 가장 중심점에 서 있는 건 뭐니 해도 오늘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정부의 경기 부양 관련 그리고 세제 관련 전반적인 기업들의 어떤 그 투자 유도 관련 등 우리 주식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에 새로운 정책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는 것.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소식이 크게 전해져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그 공기업에 대한 배당을 우선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배당 관련된 부분이 시장 내에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한 폭이 점차 없어지거나 이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시장 내 어떤 그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욱더 우리 시장을 편안하게 어떤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장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다소간 글로벌 유동성의 진입을 조금은 저해했다 치면,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경기부양책들은 풍부한 글로벌의 유동성들이 우리 시장에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매우 유인하는 그런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시장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결국은 유동성 장세와 그리고 국내 경기부양책 중심의 어떤 그 시장 재편 그리고 시장의 촉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배당 관련 세제 개편들 큰 그림 유동성 유입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결국은 주가의 큰 그림에서 지각 변동 내지는 레벨업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해서 지금 현재 시장 2080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겠죠. 코스닥에 대한 어떤 거래소로의 시장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외면 분위기 부분. 일단 지금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좀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40선 근방에서 일단 조금 좀 방어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분위기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소간 좀 반등 분위기도 좀 시장 내에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 시장에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코스닥을 매도해서 거래소를 쫓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 같은 부분은 조금은 좀 이미 늦은 전략이 아닌가. 따라서 오히려 코스닥을 지금까지 들고 계셨다 하면 오히려 코스닥을 조금은 더 들고 가시면서 반등을 노려보는 코스닥 시장으로도 전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꼭 염두하시고 너무 성급한 매매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들고 계신 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 현재 지수가 2086포인트, 거의 2090선에 육박하면서 2100선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썸머랠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 꼽아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다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 외국인들 중심의 지금 시장 전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총 대형주, 업종을 불문하고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어떤 그 지수적으로는 상당 부분 상승하는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특히나 좀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은행주의 오늘 상승이 크게 돋보이고 있다는 것. 최근 들어서 지난 일주일 정도 보시면 은행주의 상승이 단연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가 지금 연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선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늘 특징 두 가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반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들의 어닝 쇼크 부분이 조선주를 다소간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조선주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확실히 지금 어닝 시즌은 어닝 시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새롭게 당분간 좀 다소간 좀 지난 며칠 동안 잊어먹었었죠. 어떤 그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상황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SK 하이닉스 모멘텀은 분명히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잘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측면에서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손을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그 반도체 사이클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들고 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와 마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27원으로 미국 지표 호조로 인한 달러가 강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60전이 상승한 102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코스피 지수의 연중 최고치 경신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반영하면서 개장가를 고점으로 반락하고 있습니다. 1021원 8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22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달러화가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기업 실적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인 점은 충분한 위험 선호 재료가 됩니다만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이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나 월말 내고와 같은 대내 변수를 반영하면서 다시 하락 압력 받고 있고요. 결국 환율의 방향성이 둔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난 뉴욕장의 흐름에서 주목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뉴욕장에서 달러엔이 뉴욕 증시의 하락과 미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 등 기존의 하락 재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달러엔의 상승은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7월 FOMC 성명서가 이전보다 매파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해외 통화상들이 달러와 강세 역시 이러한 전망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의 미국 지표들을 보면 고용 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주춤해졌고요.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는 성장 속도가 둔화된 모습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7월 FOMC 성명서가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 성명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차익 실현성 약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엔화가 약세로부터 반등한다면 엔원 환율이 반등하면서 달러원은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수 있겠고요. 결국 달러원은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 대외 변수상 상승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계속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가 충돌하는 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7월 성명서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내일 시장을 이끄는 재료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되겠는데요. GDP 성장률 지표는 후행 지표인 만큼 변화의 폭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해서 외환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겠는데요. 예상치는 3%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내구재 수주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반영되면서 예상보다 크게 부진할 경우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코스피 지수가 3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오늘 좀 지수의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상승폭이 확대되는 건 좀 예정됐던 일입니다. 먼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먼저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투기펀드의 쇼커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았던 상황에서, 일부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 헤지펀드나 투기펀드들, 이런 쪽에서, 국내 시장에 공매도했던 규모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죠. 먼저 이제 룩셈부르크 자금 쪽으로 보면 한 1조 8천억 정도, 그리고 영국계 자금 쪽으로는 4조 3천억 정도 매도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 결국 이제 공매도 쪽이라고 이제 보는 물량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공매도를 했던 지수대는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 거래소 기준으로 1965포인트에서 1968포인트. 반드시 이제 지수로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펀드 안에 구성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떨 때는 시가총액이, IT 쪽의 비중이 높아지고, 어떨 때는 자동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안에서 보통 이제 변화들이 좀 생기는 거죠. 시가총액 내부에서 변화가 좀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1965포인트에서 68포인트면은 거의 이제 지수 바닥권 정도에서 지금, 공매도를 상당 부분 셨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7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 정도 손실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는 아니라 그래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걸로 일단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 자체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롱숏펀드입니다. 이제 농쇼펀드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조금 이제 농쇼펀드의 운영자들, 그러니까 펀드 운영자들의 어떤 사고들이 조금 이제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 쪽이나 화장품 관련 쪽에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가는 쪽을 집중적으로 밀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건설조선, 그동안 업황 자체가 안 좋다고 했던 쪽에 상당 부분을 공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철강건설조선은 바닥권이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나 화장품 쪽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걸 추격 매수하고 많이 빠진 걸 공매도했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이게 뒤집히다 보니까 농쇼펀드의 손실 규모가 거의 일반적인 상황보다 2배 정도 확대되면서 굉장히 좀 방향성을 좀 잃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의 어떤 펀드들의 움직임이 역방향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지수의 반대쪽을 꺾어놨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사실 펀드멘털이 맞다 틀리다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투기 펀드들의 어떤 쇼커버 쪽의 방향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일시적인 수급이 좀 가세하면서 지수 탄력을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좀 국내 증시에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 속에서는 정부 정책의 수혜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중국 증시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7월 20일 날 기준으로 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자체를 좀 위협을 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버리는 거죠. 급등을 해버리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83포인트. 그러니까 저점 기준으로 한 5, 6일 정도에 한 180포인트 정도가 떠버리는 상황입니다. 뭐 180포인트 정도면은 거의 뭐 지수 기준으로는 한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 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연중 기준으로 최고치를 어제 경신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요. 상하이 지수가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변화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PMI 지수의 개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7월로 예정되어 있는 HSBC PMI. 그러니까 PMI하고 HSBC PMI하고 차이는 뭐냐면, PMI 같은 경우는, 그 좀 큰 기업들, 아니면 공기업들에 대한, 집계를 하는 거고요. HSBC PMI라는 것은, 그 중견기업 밑에 쪽, 그러니까 좀 작은 기업들의 어떤 그 PMI 지수가 좋다라는 건 전체적인 대기업의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HSBC PMI가 어떠냐는, 중견 이하급의 기업들의 어떤 환경들이 어떠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얘네들은 PMI나 HSBC PMI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집계가 나오는데 HSBC PMI가 지금 예상치가 이제 52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51. 그렇다고 보면 PMI 지수도 개선될 거다. 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아니면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중국 경기 관련 업체들이 지금 수혜가 나타나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핫한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철강 업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의 부분까지 그 맞물리면서 조금 더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화장품에서 이쪽 철강이나 화학 업종으로 좀 옮겨가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순환매죠. 순환매인가요? 업황이 자체가 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한 또 최경환 경제팀의 기업 배당 확대 정책을 필두로 중국 경기 회복 등 대내외적 호재가 겹치면서 2100선 고지가 전망된다 이런 견해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제 항상 지수가 올라가면 더 간다고 그러고요. 네. 빠지면 더 빠진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시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2100포인트를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 2093포인트,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포인트에 2100포인트. 오차 범위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올라온 것 중심,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는 게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최근 분위기 동안에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 차례 조정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내일 정도에는 지수 고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짧은 조정 이후 금리 인하가 결정되는 시점이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다시 반등을 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서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상당히 듭니다.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뭔가 그 펀더멘탈의 기본적인 개선을 갖고 경기 회복 사이클을 갖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동성 장세의 일정 부분의 쇼커버 내지는 양극화를 갖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화라는 것이 지금 이제 너무나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거래소는 연중 최고치, 코스닥은 폭락.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거래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거래소와 코스닥이 반대 방향으로 갈 거냐?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시장 논리가 가능할 거냐라고 본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 차별화 현상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물론 이제 그 현대중국 같은 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숫자를 발표를 했죠. 이제 1조 정도의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항상 철저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상치 하회, 예상치 상회. 이 얘기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의 실적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만큼 분석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그 이제 뭐 어떤 방향을 쫓아서 그냥 순간적인 내동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펀드들도 혼란스럽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애널리스트들도 정확하게 지금 자료들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순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을 거라고 판단을 되지만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나빴던 게 좋아지는 거, 그리고 좋았던 게 더 좋아지는 게 좋은 거지, 좋다고 해서 계속 무작정 쫓아가는 거나 아니면 너무 나빴는데 이렇게 도니까 착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에 우리가 지금 약간의 어떤 그 마취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동을 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뭐냐면 한쪽은 빠지고 한쪽은 오르기 때문에 빠진 거 팔아서 지금 오르는 쪽을 쫓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정 부분 지금 시작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분명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다시 혼선이 오는 게 뭐냐면, 정부 정책 수혜주가 뭐냐. 사실 이거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윤곽 나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너무 무차별적인 어떤 추격보다는 분위기죠, 분위기. 뭐냐면 부동산 정책 관련 수혜주라고 그랬고, 건설주, 은행주 막 쫓아가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 종목이라고 그랬고, 일부 종목들 막 쫓아가는데, 근데 결국 지나보면 항상 거기가 고점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분명히 지금 냉정한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시장을 다시 한번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고점 거의 금방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먹을 폭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더라도 버티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구간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양극화 심화 과정은 곧 해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까지도 지나치게 좀 많이 벌어졌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장 정도면 빠른 종목은 돌아간다고 봤고요. 늦은 종목은 내일 정도에 돌아간다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해소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오전장에 비해서는 조금 견조해졌습니다. 뭐 일단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양극화 심화의 어떤 접점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높은 빌딩에서 공이 떨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는 그 진폭이 굉장히 커지지만 점점 바닥으로 수렴해가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떤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는 지금 심화 과정의 해소 임박 시점에 지금 도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리한 추격 매도나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금 필요한 구간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좀 심리적인 안정을 좀 갖고서 장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장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의 멘토입니다. 오후 2시 20분 여러분께 하루 시황과 그리고 특징주를 찾아서 그 특징주를 어떻게 요리조리 요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시장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이구,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난리가 났죠. 제가 올해 1월달부터 말씀해 드렸고, 올해는 장세는요, 상고하고 고고장이다 그래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우황청심은 필요하다. 왜? 심장이 든든해야 된다.
무서워하면 안 되고 어저께도 사라. 오늘도 사라. 지난주 6월달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200포인트 간다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2080포인트죠? 무섭죠? 사셔야 돼요. 이 뭐야? 단기적 꼭지 아닌가? 꼭지라도 사셔야 됩니다. 종목은 사서 두들겨 맞더라도 사야 될 때는 사야 되는데 이때 전부 다 겁을 내고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살 것인가? 지금 막 현대차하고 SK텔레콤 지난주 대박 플러스 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번 정책 수혜주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가장 수혜주는 내부 사내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강한 기업. 그게 SK텔레콤이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기본 베이스로 날린다고 그랬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증권주도 한참 갔고, 은행주도 막 달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날아가잖아요. 요거 잡기도 무섭고, 현대차 잡기도, 기아차 잡기도 무섭고, 그렇죠? 다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간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승부는요, 바로 지금부터예요. 제가 약 2개월에서 3개월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지수 10% 올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1970이기 때문에 2200포인트까지는 얘들 랠리고, 그 랠리 이전에 반드시 보여주는 게 뭐다? 공매도예요. 공매도를 친 다음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공매도였거든요. 이 진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지금 올라가는 건 뭘까요? 끽 해봐야 환매수, 쇼커버링 밖에 안 돼요. 그럼 진짜 매수는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갔나? 더 가요. 더 가는데 진짜 랠리를 보일 종목들은요, 따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종목들은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고의 매수 찬스가 도래한 다음 차례 승부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에요. 뭘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런 주식 사야 돼요. 지금 현대중공업 오늘 최악의 실적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떨어졌죠? 잘 보세요. 이럴 때 개미들 다 털린다. 그런데 진짜 맛있는 과자는요, 개미가 붙어있을 때 털고 먹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이미 2분기 실적에 대손충당 빠져나갔거든요. 이런 종목 사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사셨다면 오늘, 내일 최고의 찬스가 들어왔으니까 잡으세요. 서울경제TV 보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종목들 몇 가지 남아있겠지만은요, 일단 삼성중공업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파시면 안 돼요. 계속 보유하셔가지고 제가 팔자 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특징주는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KT입니다. KT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한 보름 전에 제가 SK텔레콤을 했기 때문에 제가 KT를 오늘 가져왔는데, 왜 이런 강세가 나타나고 있느냐? 무려 6%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LTE 가입자 증가로 하반기에 ARPU 가입자당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증가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편적인 부분이고, 사실 KT가 쭉 떨어졌던 부분에서 KT가 가진 최악의 어떤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모릅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 원래 강한 게 통신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주도 막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 KT 같은 경우도 2분기를 지나서 3분기부터는요, 분명히 나아질 소지들이 좀 있겠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상승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4월 초에 외국인들이 단 한 2, 3일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강도가 그리 높지 않고요,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일 연속으로요, 투신하고 연기금이요, 갑자기 또 모았습니다. 이 정책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서 바닥이 완전히 탈출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린 이번 장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월달, 8월달 장, 이 핵심은요, 유럽계 자금이라 그랬죠. 자, 요것도 외국인이 진입되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의 창구 분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창구 분석 보면,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다 유럽계 창구입니다. 유럽계 창구. 결국 보면, 매도 쪽은 저 밑에 하나밖에, BNP 파리바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매수 창구 보시면, 제일 먼저 CS, CLSA, 그리고 UBS, 맥쿼리, 멜린치, DSK, 다 유럽계가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장의 특징은요, 유럽계 창구를 통한 유럽계의 강력한 배팅입니다. 물론 얘네들은요, 지수를 급등을 시키고 선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해 중에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는요, 7, 8, 9월이에요. 이 구간인데 수익 못 내면 겨울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종부터 포트 빨리 정비하셔가지고 지금 순환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무릎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순환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2분기 명태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1조 5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명태금이죠. 근데 이걸 제외하면은요, 사실상의 영업이익은요, 2,37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났어요. 사실상의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 2분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명태금 때문에 영업이익 6천원, 마이너스 6천원 이렇게 넘게 나온 거지, 사실은 이렇게 잘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문제는요, 이 KT는 유선이 항상 문제예요. 그죠? 유선이 공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유선에서 수익을 창출을 못 합니다. 근데 무선하고요. 새로운 이제 통신 기반 융합 서비스, 기가 서비스 같은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 분명히 있을 것이고, 통신망 정비,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거는 새로운 먹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요, 올 한 해에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요, 어디냐면 미국의 통신사다.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AT&T라든지 버라이전이라든지 통신사 위주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는데, 향후에 뭐 사물 인터넷이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엮이려면 기본 통신을 깔아주고요. 있어야지만 되겠죠. 물론 그 선두에 가장 빠르게 나가는 것은 SK텔레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통신 종목들의 주도주는 SK텔레콤이 확실한 거는 사실이겠죠. 여튼 KT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 10월 달에 바로 이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제 시행됩니다. 그죠? 이렇다면 역시 통신업자들이 마케팅비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에 의한 수익의 개선,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선 부분에서는요, 일단 구조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잘 좀 손실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도 손실 폭은 줄여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구조 조정 기대감들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요,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영업이익이 3,48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2,161억 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태금 1조 500억을 빼고 났을 때 영업이익이 2,370억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3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3,480억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40%의 영업이익 증가가 3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근데 여튼 강하게 지금 3만원 이하권에서 가볍게 33,000원을 넘어선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자, 밸류밴드를 보시면은요, 지금 우하향 A 포인트를 왼쪽으로는 전부 다 적정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적정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A 포인트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떨어지는 게 수평에서 살짝 이제 뭐냐면 터닝 포인트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터닝 포인트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데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은요, 이거는 순간적인 어떤 슈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적 가치와 시장 가치상의 적정 주가는 3만원 정도 선이에요. 3만원 정도 선인데, 일단 33,000원, 10% 정도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반기에 이 무선하고요, 미디어 부문에서 성장이 분명히 이제 될 거라는 게 거의 유력하죠. 그럴 경우에는 기준가를 조금 한나게 높여가지고 10포인트 정도가 기준가를 설정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3,000원 정도가 기준가가 되겠네요. 즉, 지금 오늘의 가격이 얼마죠? 오늘의 가격이 33,000원, B포인트 정도가 된다면 적정한 가격에 이제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주가가 치고 달아날 수 있느냐?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 시간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전략을 이래 세워드릴게요. 지금은 낙폭 과대 상황에서의 정책 기대감 때문에 순간적인 슈팅이 나왔어요. 순간적인 슈팅이 나왔는데 이 슈팅이 바로 연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부분 슈팅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정 부분 기간적인 흐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매수하실 분들은 일단 전혀 매수하지 마시고요. 확인하는 과정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등주의 비례예요. 사실 SK텔레콤은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KT가 바로 따라가기에는 항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현재 있지 않나.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해야 되느냐? 매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좀 더 기간을 길게 보고 보유하는 거 좋은데요.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 자세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할 종목은 뭐라고요? 삼성중공업. 여러분의 포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또 강해요. 오늘 뭐 장중에 2090까지 막 가려고 막 하다가 2080포인트 정도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많이 안 밀리죠? 제가 코스닥 바닥 포인트 오전 방송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530에서 540 정도 포인트가 그 가운데 정도, 한 535포인트 부분은 바닥 포인트로서 상승을 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흐름에서 보건데 코스닥도 이제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 바닥 확인 중이다. 코스피 쪽에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코스닥 쪽으로 전이될 수가 있어요. 하나 걱정인 것은 코스닥의 실적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하락 포인트 자체가 쉽게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틀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더 이상 뭐 어제와 그저께처럼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그 포인트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문자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주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KT. 야, KT 또 겹쳤어요.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물산, KB금융입니다. KT는요, 좋아요, 여러분. 네. 오늘 아침부터 좋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나머지 멘토님께서 KT를 그냥 딱 해주시네요. 자, 상승 분위기가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했던 종목들이 뭔지 아십니까? 배당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기업은행 거론해드렸고요. 기업은행 수익이 엄청나게 났죠? 기업은행이 아마 오전 방송에 최초 매수하신 분들 수익률이 20%가 넘어갈 겁니다. 기업은행을 말씀드렸고요. 또 배당주로서는 말씀드렸던 게 SK텔레콤을 또 말씀 한번 드렸었고요. 네, SK텔레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 거론했던 종목이 한국가스공사. 네, 이거를 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오늘 다 급등을 해버리네요. KT도 마찬가지로 배당주였지만 지금은 배당주로서 매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회성 비용,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자체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2분기 실적 자체가 겉으로 보기엔 좋지 않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KT 캐피탈과 렌트 쪽에다가 이제 그거를 넘겨버리니까 매각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 분위기 좀 나올 수 있겠다. 잘 지켜보시라. 오늘장 수급 제일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수급 정말 좋아요. 오늘장 수급도 역시나 기아차 굉장히 좋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1% 이상 올라가지고 있죠? 네. 방송에서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AS는 안 해드릴 건데요. 이유는 삐져서 정리했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61,200원. 상승분이 나올까요? 가능성이 있죠. 수급도 오늘 굉장히 좋아요. 이 수급 자체가 들어오는 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수급 자체가 들어올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자체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쉽게 끝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또 걸렸어요. 어느새 삼성전자가 야금야금 올라가더니만 139만 4천원대, 140만원까지 오늘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시장을 외인들이 좋게 본다. 어떤 이유로 삼성전자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최근에 매수를 하는 걸까요? 덩달아 기관까지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줍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배당을 더 주기 위한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외인들은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 거고. 왜?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지수를 끌어일으키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뭘 하겠습니까?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요런 포인트, 특히나 배당주 중심으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상승으로의 좀 더 큰 움직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고점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요 정도 그림 맞춰보자면 다음 포인트 자체 라인은 그래도 요 정도 라인 잡아볼까요? 145만원 한 번 더 도달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 가지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에요. 수급 좋죠? 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오후 방송에서는 제가 거론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종목을 방송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해요. 1.4% 정도 올라가는데 오늘 수급 특징주로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수급 볼게요. 자, 오늘장 수급 보자면 외인 한 5만 주, 기간도 약 5만 주가량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 수급도 살펴보니까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매수 들어온다. 제가 요거 딱 보고서 어제 오전에 사인 드렸죠? 잘 맞췄던 것 같네요. 외인들 또 들어오고 있고. 그럼 기관과 외인 어떻게? 야무스 2일째. 자, 차트 분위기 뭡니까? 요 분위기 지금. 튀고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자, 올라갑니다. 그쵸?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민감주 중에서 얘만 안 갔다. 얘만 안 갔다. 삼성물산 얘 안 갔다고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수급 늦게나마 기관 들어오고 오늘 또 들어오고 외인은 계속 들어오고 가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가시고 매수가가 73,000원이었어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2,700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3% 가까이 수익 중인데요. 잘 보유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주 가운데는 제가 기업은행을 계속 거론해서 대박 수익을 내드렸고요. KB금융도 최근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장 또 올라갑니다. 은행주 중에서 기관 매수가 가장 많은 종목이라서 뽑아와봤습니다. 자, 은행주의 이 상승 흐름 쉽사리 꺾일까요? 어제 기업은행 실적이 나왔습니다. 대박이었죠. 계속 말씀드렸던 은행주들의 순이자 마진 개선 정말 긍정적이다. 또 지금은 정부에서 밀어주기까지.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은행주들이 지금까지 2차선 도로 달리다가 최근에 조금 실적 좋아진다 그래서 4차선 도로 달리다가 우리 최경환 아저씨가 8차선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도로를요. 그러면 그냥 달려버려야지. 쫙쫙. 가잖아요. 네. 좀 더 큰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주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조정이 오는 겁니다. 이런 조정. 이 그림대로 안 나오겠죠? 당연히 틀려요. 하지만 이런 조정을 좀 이용해 보자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살펴보시고 오늘 수급 특징주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봅시다. 자, 하나케미칼 볼게요. 하나케미칼 6517님 18,650원. 18,650원. 네, 어제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몇 달 전이나? 이때 사셨는데요. 자,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거 보자면 이런 그림이 좀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바닥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바닥권 포인트에서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바뀌려는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바뀌려고 해요. 항상 말씀드린 그때 뭐라고요? 여기가 고점 포인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고점 포인트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또 가요? 평행하게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림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바닥을 확인했죠?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이 그림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언제 사야 된다고요?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갈 때? 정확하진 않겠지만 두 번째 바닥 포인트가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 바닥 포인트. 조금 급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바닥은 확인되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LG전자 5693님 보겠습니다. 82,000원. 50%? 82,000 50%? 이전에 사셨구나. 깜짝이야. 자, 요때 사셨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작년이나 아니면 그 재작년이겠죠. 어쨌든 이 라인 잡혔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G3 스마트폰이 판매가 잘 됐어요. 그쵸? 네. 대박을 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이폰 유저들이 신규 스마트폰을 안 사고 있어요. 삼성 측도 신규 스마트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뭐 9월 15일이겠죠? 2달 남았어요. 2달 좋은 거 쓰려고 하는데 G3 지금부터 사실 거예요? 살 거냐고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G3 효과는 여기서 이제 끝난 거고 다른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데 좀 약해요. 수급 볼게요. 기관들도 그때부터 해서 위에 고점부터 다 털고 나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쵸? 자, 여기가 언제예요? 여기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히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겁니다. G3 효과는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고 그 다음 포인트 뭐 G3 이제 뭐 서서히 판매량이 정점을 찍고 판매가 계속 되지만 이전만큼 판매가 늘지는 않다는 거죠. 왜요? 노트 4, 아이폰 6 있으니까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상승을 주는데 언제 이게 상승을 줄지에 대한 여부는 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으로서의 흐름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요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 포인트가 지금 천천히 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다시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보일까요? 요 갭을 메울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더 이상 깨지면 안 돼요, 사실. 더 이상 깨져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냐면 지금은 어찌됐던 이 라인을 버티고 있습니다. 60일선 라인 버티고 있어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잡아드릴게요. 73,000원 깨면 정리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네, 요 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82,000원까지. 그때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리온쿠첸 11,500원 보겠습니다. 0652님, 리온쿠첸 15%. 쿠쿠와 비교, 리온쿠첸. 자, 쿠쿠전자가 이제 상장을 해요. 네, 바뀌었네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올랐던 이유는 쿠쿠전자가 이제 상장을 하면은 밥솥주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생각을 해요.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쿠쿠전자가 상장을 해요. 지금 점유율 1위가 누구예요? 리움이 아니고 쿠쿠예요. 사람들 안 팔까요? 고점인데? 팔고 넘어가겠죠. 저 같아도 쿠쿠전자로 갑니다. 맞잖아요. 무슨 재평가는 재평가야. 쿠쿠가 왔으면 리온쿠첸 찌그러져야지.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진짜. 객관적으로 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장하기 전에 팔아치워야지요. 상장 효과? 글쎄요. 짧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너무 주관적인가? 하여튼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매수가가 아까 잠깐 보니까
11,500원이신데 많이 드셨네 뭘. 요때 사가지고 지금 대박 치고 있구만. 아니 수익이 50%인데 뭘 더 드시려고 그래요? 배 터집니다. 네.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네.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수익 난 것만 놔두고 나머지 원금은 빼겠다. 왜 그렇게 하냐? 수익 난 것만 빼면은 사람들이 그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익 난 것만 놔두고 원금을 빼면은 그 돈을 안 씁니다. 네.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 난 것만 놔두고 원금만 빼서 다시 통장에 박아 두시던가 다른 종목을 사던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네, 참고해서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15,300원 8288님. 네. 15,300원에 기업은행을 사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하는 소리가 매도를 못했어요. 가져갈까요? 하셨습니다. 더 이상 AS 안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한테 도움 안 돼서 안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6396님, 기가레인 볼게요. 6396님, 기가레인. 기가레인 매수가가 11,000원. 11,000원이요. 그냥 11,000원입니다. 아, 좀 답답한 종목인데요. 나쁘진 않은 종목인데 수급 좀 볼게요. 요 기관들의 매도 포인트 수급이 많이 없어요, 사실. 너무 지저분해요. 오늘 뭐 당연히 없겠죠? 실적 체크해보면, 그래요.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이 사실. 실적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수급은 안 도와줘요. 몇 개월 됐죠? 6개월 넘어갔네. 보세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뒤부터 뭐 나온다고요? 맨날 말씀드리죠. 뭐 나온다고요? 보호 예수 물량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은 상장한 지 6개월 뒤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물량 썰이 나온지 확인하고 최소한 7개월, 8개월 때 사는 거예요. 지금 시장도 안 좋으니까 꺾여버렸잖아요.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 지금 팔기도 늦었어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하는데 다음부터 절대 종목 상장한 지 6개월 미만 종목 쳐다 좀 보지 마세요. 진짜 스트레스 받네요. 보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보호예수 물량 이거 나오고 하면 감당 안 되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셨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만도 보겠습니다. 만도. 자, 이주요 눈치채시겠죠? 오늘 가져 나온 종목 또 없습니다. 사실 포트도 없어요. 깔끔해요. 비어있어요. 만도로 좀 볼게요. 만도가 네, 안 쳤네요, 제가. 자, 만도 같은 경우 오늘 좀 밀리긴 하는데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 좀 믿어보시고 상승 분위기로의 전환 자체, 흐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 포인트가 약간 조금 걱정인가요? 투심 매도해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볼까요? 오늘 장에서 보자면 기간 매도 또 나오긴 하네요.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네, 불안하긴 해요. 오늘 보니까 불안하네요. 하지만 믿고 달리고 올라오는 거 봤을 때 다시 상승 분위기로 전환 가능성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이거 나쁜 종목 아닙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대신에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림은 만도의 그림은 뭡니까? 작년 2013년 4월부터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상승 분위기예요. 아셨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종목 제가 다 없앴습니다. 왜요? 삐져서. 네. 다 뺐어요. 수익 실현 다 시켜드리고 나왔습니다. 그쵸? 종목을 제가 앞으로 거의 안 가져 나올 겁니다. 가지고 나온다면은 보셔야 돼요. 언제 가져 나올지 몰라요. 네. 여러분 채널은 또 못 돌리시겠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도 제가 방송상에서 종목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선산 컬러 많이 부탁드리고요. 금요일 날 공개 방송과 매일 오전 11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2080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